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미리 좀 해주자면, 특히 야 경무 니는 이거 한 바퀴 끝까지 다 돌았었다 그랬지? 그 한 개 어렴풋이 기억이 나겠지만 여기서 어려운 문제 나온 적 있냐? 기억이 안 나네. 실제로 블루까지 가더라도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되게 뻔한 문제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16-2번을 한번 채워보실까요? 16-1번은 뭐 그리고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점근선을 이용해서 A가 -2, B는 -3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그럼 뒤에 2번을 보시면서 점근선이 x는 1, y는 2라고 하는 걸 통해서 c가 얼마? c가 1, A는 2, 그리고 2,3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이용해서 b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제한된 범위에서 정의역, 치역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문제 17번에서 17번이 아니라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어떠한 의미의 점근선을 대략적으로 잡아서 그래프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X의 범위잖아요. X의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면은 Y의 범위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즉 얘는 예를 들어 X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연속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X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잡게 되면 당연히 이 구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주셔야 될 거고, 그럼 그 범위가 나눠지는 점근선을 포함하는 범위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래프 Y의 치역 또한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뭘 확인하고 점근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면은 그 17-1번과 2번을 해결하실 수 있게 돼요. 결국에는 얘는 1대1 대응입니까? 1대1 대응이잖아요. 1대1 함수라고 할까요, 그러면? 아니죠. 얘를 제외한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 값을 제외한 실수 전체에서 요 값을 제외한 실수 전체에 각각 하나씩만 대응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그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17번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의 문제가 y는 x 더하기 1분의 얼마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체크하라고? 점근선부터 체크하라고요. 그 점근선을 여기다 그릴까?
보자고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가지죠. 그 다음 그래프 그리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라 했죠? 0 넣어보라 했죠? 0 한번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네요.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네요. 그러면은 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1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 정역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고 1보다 작은 범위라고 할 때 치역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3 마이너스 4 그러니까 2 나오죠? 어디? 여기 부터 어디로 가요? 점근선에 가까워지죠? 요렇게요. 즉 y는 y의 범위는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오나요?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네요. 부터 점근선 방향으로 진행이 되죠? 그럼 그때 y의 범위는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그래프만 잘 그려놓으시면 그래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복잡하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그림 그리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다면 헷갈리실 수는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치역. 이번엔 치역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라고 할 때 반대로 정의역을 구하래요. 자,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구간은 요쯤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올 수 있는 x의 값이 뭔데요? 마이너스 3분의 8이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냥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8x 더하기 1은 8은 6x 더하기 12 2x가 4 x의 값이 2 나오네요. 지금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은 구간, 즉 요렇게 되는 그래프니까 정의역은 어디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나오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랍니다. 그럼 식 어떻게 되나요? x 더하기 1이라는 값이 2x 더하기 4가 나올 테니 x의 값은 마이너스 3 나오네요.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구간 하나 둘 셋 여기인가요? 부터 더 큰 구간으로 지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구간이 나오겠죠. 점근선은 제외해줘야 되니까 구간 나누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건 표시 안 되나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단 여기서 x는
이고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안 되나요? 안 되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 말이잖아요. 안 되지는 않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외하는 값이 생겼을 때는 그냥 구간을 나누어서 표현하는 편이에요.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미묘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되는 거 없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지요. 역함수 볼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1대1 함수라고요. 정의역 하나 제외하고 치역 하나 제외하고 뭐든지 중복돼서 겹치지 않는 1대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그 존재할 때에 예를 들어 지금 1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표준형을 역함수를 구하는 것과 일반형을 역함수를 구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y라는 값이 x-p 분의 k 플러스 q라고 한다면 얘의 역함수는 뭐가 되게? 그쵸? 계산한다면 그런 거예요. 뭐 x는 xy를 미리 자리를 바꾸셔도 되고 나중에 자리를 바꾸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뭐 y-q 값이 x-p분의 k가 될 거라 x-p라는 값이 y-q분의 k가 될 거고 그래서 답은 y는 x-q분의 k 플러스 p라는 식으로 뭐만 바뀌어요? 요 둘의 자리만 서로 바뀐 y는 x-q분의 k 더하기 p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요건 너무 쉽잖아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일반형이 나오죠.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해주신다면 역함수를 구해주신다면 일단 뭐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주자면 cx-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나와요. 뭔 짓을 하게 되냐면 지금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세요? A랑 D랑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가 바뀌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넘겨. C, XY, DY, AX 플러스 B. 문자를 먼저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내가 방금 전에 보였던 건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번엔 X는 어쩌고 라는 식으로 변형을 해보자고요. 그럼 C, Y, X, 마이너스 AX가 마이너스 DY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개수를 묶어서 넘겨 주신다면 X라는 값은 CY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즉, 바꿔주시면 뭐라고요? Y는 C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죠. 증명해야 이렇게 된다지만
패턴 같은 경우는 외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y는 x 대칭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p, q라는 그 점근선의 교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y는 x-1분의 k, 3 플러스 1라고 나와 있는 거. 에서 자리 바꿔도 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예외, 좀 특이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걸 기억하신다면 점근선끼리의 교점이 P, Q가 Y는 X 위에 있을 때 그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반형에서도 똑같이 얘기한다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반형에서 A가 마이너스 D이면 F 역 인버스는 자기 자신과 같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 기억해 주시면 보기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18-2번 보세요. 18-2번에 그게 딱 보이십니까? 18-2번에 2x-3이랑 x-2가 보여요. 이 규칙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y는 x 대칭한다고 하더라도 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이 정도 기억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18-2번 한번 보실래요? 18-2번 함수 fx의 역함수가 저렇게 될 때 ab 값을 구하랍니다. 변하지 않는 값 분모 x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죠. 즉 x 더하기 b분의 2x 플러스 a라고 나와 있는 식 1항 밑에는 뭐예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그죠? 그러면 b가 얼마구나? b가 4구나. a는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면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자리를 모양을 그러니까 개수를 맞추고 역함수를 다시 바꿔요. 이게 지금 역함수 상태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하죠. 자기 자신 구하게. 그럼 식이 x 플러스 4분의 2x 더하기 3 될 테니까 a와 b를 비교하는 게 훨씬 간단해졌죠. 그래서 함수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성질과 그 계산하는 것들을
이 중간중간에 써먹는가 하면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18-1번도 역함수 금방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19번의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두 집합 A와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게 뭔 뜻이게? 집합의 원소로서 가질 수 있는 건 반드시 문자나 숫자여야만 되냐? 아니라고요. 순서쌍도 하나의 원소로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 두 집합 A랑 B,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A 교 B가 공집합이다. 교점이 없다는 거죠. 그때의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네요. 식 Y는 A라는 애가 식이 Y는 X분의 2X-1이 된다. B라는 애는 뭐냐? X, Y mx 플러스 2가 된다. Y는 mx 플러스 2가 된다. 그래프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 그래프를 각각 한번 예상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점근선 x는 0, y는 2. x는 0, y는 2라는 요 점근선의 교점이 0,2인데 마침 그 점을 얘가 지나고 있어요. 그 다음 내가 무난하게 x에다 0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x에다 0 집어넣으면 큰일 나죠? 점근선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뭐 넣어봐야? 이거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뭐 1 집어넣어봐도 되고요. 1,1이죠? 1 집어넣으면 1이죠?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이런 그림 그려질 겁니다. 요렇게. 여기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때 이 그래프 x 플러스 2를 지나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얘랑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근선보다 반드시 커야 되죠. 점근선의 기울기는 0이잖아. 0보다는 커야 되죠. m값이 0보다 어떻게 된다고? 커야 돼요. 크기만 하면 돼요? 같으면 안 돼요? 돼요. 그럼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19-1번 만날 때 m값의 범위. 19-2번 안 만날 때 m값의 범위.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복습하시는 분과 오늘 결석한 분들은 뭐 내 얘기를 못 듣겠지만 미리 사과를 드리자면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기절을 할 예정이라 오늘 밤에 아마 영상 편집을 못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나 왜 잠을 안 잤지? 왜 잠을 안 잤을까? 미친 거 아니야? 나 왜 토요일마다 이래? 심지어 나 평일에는 요새 일찍 자거든요? 피곤해가지고. 한 3시쯤 자요. 그럼 똑같이 3시쯤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항상 토요일마다 한 8시에 자는 거야? 8시에 자는 게 불가능하죠? 왜 항상 6시 넘어서 자는 거야? 아,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고 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안 오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2주 만에 또 방학이네? 목요일에 서비스가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 혹시, 경모가 있구나. 경모가 5시 말고는 없구나, 차가. 다운 테스트를 볼 시간이 있나 싶어서. 그 다운 테스트를 보충으로 좀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 일단은 니네 시험 일정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게 있어요. 니네 GME 신청 다 해놨거든요? 니네 GME 신청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실 분은 수납하시면 되고요. 시험 안 보겠다라고 하면 사유를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봐요. 근데 저번에 시험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지? 따로 봤지. 예은이도 그때 보지 않았었나? 안 봤었나? 그러니까 보자. 한번 보세요. 수상으로 신청 싹 다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9월 20일이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이. 그리고 아마도 9월 24일 날 설명회가 목요일이거든요. 9월이래. 미쳤나봐. 8월? 이때 설명회 아마 할 거예요. 대표님이랑 같이, 대표님이랑 원장님이랑 저희 고등부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랑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커리큘럼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고, 원장님이랑 이제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 주변 학교들 풍에 대해서 이제 뭐 주로 동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시겠지만 동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대해서도 일단 일반적인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들으실 건데, 아마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시험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냥 100분이라는 시험을 보는 거에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내가 예상한 것보다 좋지 못한 성적을 받은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내가 그거를 가지고 겁나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긴 했지만 니네 예상보다 점수가 낮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그 이상으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을 볼 때의 집중력을 분배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예상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니네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쓰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럼 그 다 쓰지 못한 이유 중에서는 집중력이 깨져서도 있을 거고, 문제를 뭐 못 봐서도 있을 거고, 연습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험 한 번 정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험 계속 한번 보면서 점수 얼마나 나아지는지 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략적인 등급 얘기해드렸을 텐데, 한번 보세요. 저 월수금 애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얘들아, 신청 다 해놨어. 그래서 여기서 딱 시험 보고, 딱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실전에서 그 점수가 딱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딱 들으시면, 아, 발등에 불 떨어졌구나 하고 되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시고 있지 않을까. 예. 아, 아니야. 정신 챙기. 할 수 있다. 1시구나? 아, 나 수가 지금 2시 반으로 생각하고 있었네. 아이씨, 헛게 보여, 이제. 3시간 남았구나? 나 3시간만 버티면 돼. 3시간. 자, 19-1번. 어떻게 구하셨어요? 일단 먼저, 만난대요. x-2, 뭐래, 마이너스 2, 1이라는 요 점근선에 대해서, 얘는 왜 안 돼? 점근선에 대해서 0 집어넣으면 2 나오네요. 여기네요. 요렇게 요렇게 될 거예요. 얘랑 연결했을 때 만나기 위한 조건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접선보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값이 작아진다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간다는 건 값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여기도 있네요. 그죠? 얘보다는 크면 되죠. C가 어떻게 되죠? mx는 x 플러스 2분의 x 더하기 4 에서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판별식이 접판에 그럼 판별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mx 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으로 바꿔서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더하기 16m 값이 0이 나오도록 하는 이거 맞냐?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죠. 근데 저는 그 경계선 값을 찾으려고요. 뭐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구한 거 맞아요? 이렇게 더러워요? 아하. 4m 제곱 플러스 12m 더하기 1 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계산하시면 얼마니? M 값이 4분의 마이너스 6 뿔마 루트 32 맞아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2 루트 2
맞아요? 그러니까 m값의 범위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m값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식이 나오면 되겠네요. 만난다니까 판별식으로 쓰시면 돼요. 네. 그 19-2번은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바꿔서 푸시면 되겠죠. 판별식으로 갈 수 있었다. 여러분, 진도 더 나가면 나 때릴 거죠? 무리함수보다 더 나가,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무리함수가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쉬잖아요. 14일에 계약하는 학교가 어디죠? 월요일. 한강. 다른 분들은 16일인가? 16, 17 요쯤에 계약인가? 동안 언제야? 25일? 맞아요. 화장실 공사해야 돼서 조금. 그럼 겨울방학이 짧아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니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말에 하고, 빨간 날 하고 하면 되지, 뭘. 자, 19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유리함수라고 하는 게, 유리함수라는 거에 대한 포커싱 부분은 결국엔 뭐예요? 이거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x는 마이너스 c분의 d, y는 c분의 a. 그리고 여기서는 x는 p, y는 q라고 하는 점근선의 위치를 각각 확인하시고, k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방금 전에 제가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빠른 방법은 뭘 쓰는 거다? y절편 쓰는 거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역함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자리만 바꾸면 되고,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자리를 바꾸고 부호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참고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함수가 자기 자신이 나와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d 값, 즉 바꿔도 그대로인 경우에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18번 유형에 대해서 그 정의역, 치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자면, 애초에 1대1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문제 없이 그냥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된다. 그래프가 관건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겨먹은 애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모가 2차식인 경우, 분모가 3차식인 경우 이런 것들도 유리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계속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거 언제 그리게 되냐면요. 미적분 배우시면 돼요. 수투를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미적분까지 올라가셔야 분수함수에서 차수가 높은 애들, 그런 그 합성함수로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러니까 막 미분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는 제가 야 미분 진짜 개껌이야 별거 없어 라고 알려줬던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차수 내리고 앞으로 숫자 꺼내고 차수 하나 줄여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게
미적분에서부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 공식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재밌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꼭 미적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극한부터 재밌는데. 자니? 얘들아, 자? 계세요? 계시는가요? 자, 지우겠습니다. 아우, 헛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얘기인데, 친구 중에,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친구죠?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이제 두 번째 학교 들어갔으니까 내 동기 애들 자체가 일단 나보다 다 4살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죠? 그러니까 동생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치 쪽에서 대학생 때부터 과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얘가 목을 쓰는 거를 조금 하면 안 돼서 목이 너무 빨리 쉬고 그래서 좀 막 성대결절 오고 뭐하고 막 되게 힘들어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일 관두고 딴 일 하고 있는데, 근데 걔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험 기간이 되면, 대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얘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학원에서 일을 한다는 건 대학교 시험 기간이랑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이 겹친다는 거. 그럼 내 시험 범위를 준비하면서 애들 시험 대비를 같이 해줘야 되니까 얘가 체력적으로 한 3배가 4배로 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을 거의 한 이틀인가 3일인가를 못 자고 애들 앞에서 막 한참 수업을 하다가 서서 얘기를 하다가 필름이 나갔대요. 그게 이러고 기절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뇌가 잠시 꺼진 상태로 입은 계속 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였더라? 그래서 걔가 물리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물리 쪽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일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거에 뭐 몇 킬로그램 그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하게 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서 힘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아빠가 힘들어.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말한 그 말에 놀래가지고 아빠가 왜 힘들어? 그러고서 이제 한 번 해프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고백을 하자면 토요일날 가끔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혹시 게임 하실 때 그런 거 아세요? 핑 엄청 튈 때? 핑이 튄다고 하죠? 이게 딜레이가 엄청 늘어질 때 막 선입력하는 기분으로 머릿속에 입력을 먼저 얘기를 해놔요. 그럼 그대로 이제 나중에 한 1초 전에 생각한 거를 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헛소리도 해요. 니네가 눈치를 못 챘을지 모르겠지만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적도 썼어요. 진짜 토요일 너무 싫어요. 자, 딴소리 좀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그 기운 좀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유리식 문제가 좀 많아요. 39문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꽤 많이 푸셨을 거긴 할걸요? 안 푸셨나요? 그러면 빨간 것 중에서 몇 개만 좀 걸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걸르고가 아니라 몇 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알구전 같은 경우에서
이건 아니죠, 이제. 그 19번은 하실 수 있죠? 자, 그것도 했어요? 그림에서 한 거. 아, 그거군요. 그거 말고 또 없냐? 없네. 아깝구먼. 자, 그러면 여러분들 29번 한번 해보실래요? 평행이 도한 그래프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겹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즉, 그 상수값이 1이 되는 애를 찾아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수를 구하는 법 중에서 가장 빠르게 구하는 방법 아까 알려드렸었어요. 분모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분자에 대입하게 되면 비례상수가 나온다 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매. 29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다가 분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라고? 그럼 이거 얼마예요? 그럼 이거 1이 아니네요. 니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나오네요. 맞죠? 그럼 디귿은요? 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1 나오네요. 그렇게 진짜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기억 y라는 값이 x-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식 어떻게 바꿔요? 이 식을 변형해서 x-1분의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x-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최종적으로 x-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죠. 마이너스 2인 거 확인 완료. 그럼 두 번째 니은은 y는 x-1분의 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붙이시면 간단하게 x-1분의 1 더하기 1라고 나오게 되겠죠. 너 방금 전에 되게 인형 같았어. 차 앞에 이제 그 고개 헤드뱅잉 하는 인형 있죠? 보통은 강아지 머리, 이제 자유분방한 강아지 머리 이게 달아놓고서 방지턱 한번 넘을 때마다 이게, 뭐 이러고 있는 애. 방금 좀 그거랑 좀 비슷했어요. 티귿. y는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데, 이 식을 어떻게 바꿔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 더하기 1.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하나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얘는 상관없는 애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그림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거 100% 질문 나올 거라. 이거 100% 질문 나올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르고 가요. 들었어? (2-x) 함수에서 했던 얘기, 다항 함수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을걸요? 꺾어 올리고 그린 다음에 복사하고 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은 애예요? x의 문자에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x값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얘를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양수값이 그대로 나오죠. 즉 x값이 양이 되는 몇 사분면? 1사분면, 4사분면과 같은 대칭인 모양이 2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질 거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뭘 생각하시면 되나요? 먼저 우선적으로 그려줘야 될 건 y는 2-x분의 1입니다. 점근선의 그래프가 x는 2, y는 0. x는 2, y는 0이죠. 그러면 그림을 x는 2, y는 0이라는 요 그림을 기준으로 제가 제일 만만한 게 0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0 집어넣으면 2분의 1 여기 있네요.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리고 요 반대 방향으로 대칭이 되는 애도 그려질 거예요. 맞나요? 근데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뭘 생각해라. 문자의 절대값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여기 양수가 되는 구간과 양수가 되는 구간을 그대로 표현한 다음에 어떻게? 그대로 그려주면 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되고요. 뭐 아무 점이나 여기 뭐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점들 표현해주면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식을 어디를 잡아서 y는 1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식을 먼저 구한 다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직선을 그대로 그리면 되고 0 집어넣으면 얼마? 1이니까 여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중에서 x의 절대값 붙어 있는 걸 보니 뭐만 체크해라? 오른쪽에 있는 것만 써주면 된다. 써주면 된다. 이렇게 썼을 때 얘랑 똑같이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이런 그래프 그려지겠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풀까요? 이거는 식 전체를 포괄하는 절대값도 아니고 문자에만 해당되는 절대값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간을 나누셔야죠. 이거는 답이 없어요. 구간을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때, 세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에 해당하는 그림을 다 각각 식을 구하셔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짜맞추기를 하시면 됩니다. 식 어이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즉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죠? x는 1, y는 1 이라는 첫 번째 직선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네요. 여기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이게 다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나오죠. 즉 0부터 1까지의 구간 사이에서는 이런 그래프 채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x가 1보다 클 때는 y는 x-1분의 x-1 될 테니까 얼마? 1 되겠죠. 그러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1이 되면 안 되지 않아요? (1) 집어넣으면 0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결국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서는 정근선은 상관없어요. 다 그래서 어? 정근선에 빠지는 부분 없이 다 왜냐면은 이거 점근선 연결하게 되면 이 그래프랑 요 그래프거든요. 그 중에서 x값이 양이 되는 값의 범위는 왼쪽밖에 없어. 오른쪽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를 대칭해서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점근선이 새롭게 생기진 않죠. 자, 요런 아름답고 더러운 그림이 나왔답니다. 짜잔. 이 외에도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30번, 31번, 32번은 좀 되게 뻔하게 나올 것 같고요. 33번, 34번도 어렵지. 그러니까 빨간 문제 치고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35번 같은 왜? 아니야? 35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35번 같은 경우에는 저게 무슨 뜻이야? G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대. 그럼 무슨 말이야? 그 G가 바로 fx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8번. 야, 절대값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저 직선이랑 만날 때래요. 화이팅. 어? 38번. 39번. 이거 뭔 말이에요? 39번이랑 저기 뭐야 34번이랑 39번에 대해서 멘트를 가지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34번에 저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2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얘기했었죠? 유리함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이 존재하고 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점대칭 그리고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애에 대하여 선대칭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34번에 저 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고 라는 단어를 보고서 점근선을 찾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39번도 어때요? x-a와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다. 즉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대입을 하시면 a값, b값 바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우세요? 어려우신가요? 어렵다고 하기 위해는 낯설어요. 이 수하와 수원에서 주요한 어려운 포인트는 낯섦이에요. 처음 봐요. 되게 헷갈리고 어색하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여러분들이 내가 전에 수상 배우시면서 했던 얘기. 그래프랑 화해하세요. 그래프랑 친해지셔야 되고요. 등식 변형하는 거 자유롭게 변형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강조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상에서 연습이 됐다면 지금 요거 어느 정도 앵간치 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만약에 수하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수상도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성취가 혹시 안 나오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수하, 수원 이런 거 계속 지속해서 이어 배우는 것보다 수상을 계속 다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쉬는 시간까지 조금 얼마 안 남아서
정승재 아저씨가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그 생선님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사람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정승재 생선님이 얘기하셨어 그러면은 오 역시 유명 강사가 얘기한 건 달라라고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말한 거는 꼭 이렇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그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얘기가 있었어요. 니네 그 각자의 영역에서 공부, 뭐 미술, 체육, 음악,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각자의 영역에서 유전자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은 어디예요? 뭐예요? 공부예요. 근데 그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진짜 정말 천재들을 얘기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새로운 공식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개념을 세우거나 즉 한마디로 오일러라는 사람이나 뉴턴이라는 사람이나 지금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런 등등등등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전자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비유가 찰지더라고요. 니네가 수능 공부를 하고, 입시를 해서 대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개념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앞으로 한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눈을 뜨면서부터 잠이 들기 전까지 계속 스케이트만 계속 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스피드 스케이터들보다 빨라질까요? 혹은 우리 김연아 그 사람 이상으로 내가 더 그걸 잘 추게 될까?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유전이잖아요. 근데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니네들이 공부라는 게 이만큼 학업이라는 거에 끝을 찍고 새로운 끝을 늘려가는 그런 입장이 이제 재능이라고 한다면 줄넘기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넘기를 가지고 여러 개 하는 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니네들이 연습을 통해서 쌩쌩이 10개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아요? 못하는 사람, 하루에 하나밖에 못하는데요? 저 1개도 못하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언젠가는 10개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정도의 노력이래요. 공부라고 하는 게, 수능이라고 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겁을 먹고 니네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까지 겁을 먹을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수학 같은 경우에 진짜 본격적으로 수학으로 해볼까 라고 딱 책을 피는 순간 때려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랑 비교한다면 진짜 정말 수능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연히 니네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높은 허들을 겪을 예정인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전이라고 하는 그 내신이라는 실전을 좀 겪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허들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허들을 지나서 5년, 10년만 지나서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별거 아닌데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럼 5년, 10년 지나서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네, 좀 다른 얘기예요. 제가요, 요거 딱 30초만 설명할게요. 제가 재수학원에서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재수학원에서 대박을 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수학원을 처음에 2월, 1월부터 재수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11월까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성적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연고대 갈 애들이 서울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과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성대, 이렇게 서강대 갈 애들이 연구대 정도로 가거나, 아니면 운 좋게 서울대를 가거나, 요 정도까지 가능한 게 재수예요. 그리고 유지를 하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물론 한 10%, 20%는 될 겁니다. 꽤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살짝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 3, 40% 정도 될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60% 얘기했죠? 그럼 그 중에서 나머지 한 20%에서 30%는 유지를 할 거고요. 나머지 10%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수라는 게 항상 필수적인 코스가 되지 않듯이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에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을걸요? 니네는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습관이라는 거를 고쳐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왜냐면은 그거를 좀 열심히 좀 해서 그 고등학교 때는 습관을 고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머리가 굳어요. 습관이 고정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럼 하루 종일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재수학원을 가서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라도 해서 바꿔가셨으면 좋겠어요. 쉬는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하고요. 35분까지 쉬었다 갈게요.